실적 추정이 가능한 전 밸류체인이 다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2차전지란 타이틀을 단 기업들이 전부 다 2차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춰서 올라갔다면 더 극심하게 이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고, 올해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저는 강력하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좀 쉽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1타 해법, 오늘은요 다시 모셨습니다. 2차전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김지훈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본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업투자자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뵀었던 게 한 2, 3개월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방송 나가고 혹시 댓글 보셨어요? 네, 댓글 봤어요. 아니,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다고. 아, 진짜요? 대표님, 그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댓글 못 봤는데. 다시 가서 그거 삭제해 놓으신 거 아니죠? 2차전지가 참 올해 내내 핫했고, 뭐 저도 막 그때 얘기해 주셔서 맞아요. 관심 네. 갖고 네, 네. 막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어요. 네, 한 50%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넘게 네, 네. 막 하락했는데, 2차전지 뭐 더 빠질 수도 있다, 바닥 다지는 중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대표님은 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지수보다 선방한 건 맞고요. 지수가 다 1월달 기준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수 대비는 평균 코스피는 14% 올랐고 코스닥은 24% 올랐는데 2차전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48개사 평균이 39%니까 고점 대비 말씀하신 대로 딱 정확하게 평균도 고점 대비 50% 빠졌는데, 지수 대비 초과 상승한 부분은 맞는데, 초과 상승한 부분은 맞은데, 아무래도 최근 아주 가파르게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죠. 9, 10, 11월이 3개월 연속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역시나 양극재가 가장 좀, 양극재하고 원자재 따는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고, 근데 그렇다고 또 양극재하고 그 원자재가 빠졌다고 뭐 음극재나 분리막이나 전액이 또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최근에 확실하게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면 2차전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원인을 미쳤던 게 뭐 나중에 질문 주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꼽자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리튬 가격은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트럼프 당선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IRA 정책이 막 다 뒤바뀌는 거 아니냐, 그 세 가지가 우려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우려가 기본적으로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된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실적 추정이 가능한 그 전 밸류체인이 다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더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2차전지란 타이틀을 단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2차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춰서 올라갔다면 굉장히 좀 더 극심하게 이제 차별화돼서 종목별로 그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고, 이 얘기를 하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올해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보다는 다른 뭐 포스코라든지 다른 쪽 밸류체인이 훨씬, 저는 포스코가 아주 강력하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좀 쉽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별 차별화되는 거에 그럼 가장 핵심은 뭘까? 그걸 딱 뭐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결국은 2차전지는 굉장히 그 자본집약적 투자 산업입니다. 그러면 자본집약적 투자 산업이 하려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탄탄한 그룹으로 치면 그런 측면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가장 좋고, 에코프로 그룹이 나쁘다기보다는 재무구조상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은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에코프로도 이제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지만, 포스코 그룹이 아마 가장 앞으로 계속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기에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이 사실은 밸류체인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인 그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LG그룹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의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32% 빠졌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도 거의 20% 가까이 17%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관련돼서 뷰는 변한 게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보다 최근 1년 동안은 부진했지만 내년은 LG화학이 에코프로 BM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포스코그룹, 뭐 에코프로 그룹 다 이제 내년 그러면 좀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 자체도 포스코 그룹도 역시나 실적은 성장합니다. 일단 양극재 단에서 먼저 실적으로 보면 그 에코프로 BM은 내년 내후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 빠진 것까지 감안해서 평균 대략 35% 정도 매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 네이버 금융에 있는 컨센서스는 당장 그 최근에 발표된 삼성 SDI 계약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추정치는 충분히 저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0%대가 아니라 45에서 최대 55%까지는 실적 성장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 평균치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보다는 내후년의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 SDI 계약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44조 받았으니까 똑같이 5년 계약이니까 8조 8천억씩 똑같이 5년 양분돼서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24년 1월 1일부터 28년까지인데 24, 25, 26보다 27, 28이 훨씬 더 매출이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에코프로비엠 실적에 상당히 업사이드 되는 요인인 건 분명한데 당장 생각하는 것처럼 매년 8조가 꽂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에코프로비엠보다 현재 기준으로는 실적 성장치가 훨씬 좋습니다. 매출은 기본적으로 평균 53%, 53%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포드라든지 완성차 직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 실적 상향 추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익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평균 내년과 내후년의 영업이익 증가 평균이 60%라면 포스코 퓨처엠은 한 130% 영업이익 증가폭을 예상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대략 리튬 매출이 드디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건데 지금 리튬 매출 반영되는 거는 네이버 금융이 아직 추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매출 반영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은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상으로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올해는 굉장히 그래도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보다 훨씬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이익에 되게 선방했거든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하회하지도 않고 이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익단에서는 한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후년에도 대략 또 역시 15% 정도 그래서 평균 2년치가 영업이익이 한 15%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는 매출단에서는 평균 3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익단에서도 역시 40% 정도 내년 24년, 25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중에 매출 이익 모두 뭐 압도적으로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거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랑이 엄청나고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가 좀 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에코프로가 조금은 쉽지 않고 그렇다면 포스코에 대한 그렇게 투자자들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 에코프로가 좀 상승하려면 좀 어떤 조건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에코프로는 거의 100%가 다 전기차의 매출이 잡혀 있는 회사고 포스코가 이제 전기차 매출이 잡히려면 리튬인데 리튬 매출이 당장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잡힌다고 하고 리튬 관련된 이제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석, 스포드민 광석 그 리튬이 드디어 이제 11월 달부터 양산을 시작한 거죠. 이제 스타트 끄는 거죠. 그럼 실제 그거 매출 반영되는 거는 내년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리튬에 대한 거를 리튬 하는 이유는 양극재나 뭐 음극재나 배터리 핵심 4대 소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영업 마진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이 호주 광석 리튬은 대략 35에서 55%, 그 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하는 거는 80%, 뭐 75에서 85%. 마진율 자체가 양극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양극재는 이제 엄청나게 생산성을 개선하고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차세대 양극재라고 하는 망가니치를 개발하면 대략 양극재가 지금 5에서 6% 마진 나오는데 정상적인 마진 기준으로 그게 2배 올라가도 10%거든요. 근데 10% 마진인데 55% 평균 마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에 대한 일단 이익의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거고, 포스코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지 않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인 포스코 철강에서 나온 매출이 그냥 기본적으로 대략 82조에서 85조가 꽂히는 구조거든요. 82조, 85조에 에비타 마진 한 10%만 잡아도 8조 5천억이고 뭐 영업이익으로 환산하면 대략 5조에서 6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는 워낙 떨어지긴 한데 매출이 85조에 5조에서 6조 영업이익이 그냥 안정적으로 꽂히는 구조니까 포스코에 대한 훨씬 그 실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높은 거고, 포스코는 에코프로 그룹으로 치면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가 급반등이 나올 때 그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이제 막 폭증하기 시작할 때 에코프로 그룹이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이 2차전지 매출과 이익이 정점 찍을 때 에코프로가 올라간 게 아니고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폭풍 성장해서 늘어날 거야 할 때 올라갔거든요. 그 에코프로 그룹 2차전지 늘어나는 그 초창기 모습을 포스코가 딱 담고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포스코는 이미 철강이라는 안정된 매출을 갖고 있으면서 스타트를 끊는 거고, 에코프로는 안정된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2차전지 매출이 늘어난다는 가정으로 한 거니까 훨씬 포스코 그룹이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2차전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리튬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철저하게, 리튬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인데 그 막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이 중국의 저가 업체들의 리튬을 가공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리튬을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왜냐면 칠레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리튬 삼각지대 중에 아르헨티나만 그 리튬을 상업 생산 프로젝트를 막 와서 다른 나라 보고 와서 하라고 한 상태고, 칠레라든지 볼리비아는 싹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리튬 공급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보다 가공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거지, 직접적으로 포스코홀딩스처럼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 부가가치가 소위 말하는 그거에 대한 밸류가 더 당연히 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도 수요 공급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의 초창기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2차전지 관련된 그 매출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영업 마진을 자랑하는 리튬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거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예전에 포항제철 시절 때부터 오래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국민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리튬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내년에는 뭐 더 내린다더라,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중국의 눈속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네네. 기업들이 조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리튬을 소재로 쓰는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제 제일 먼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수주를 23년도 하반기부터 받기 시작해서 22년 말부터 줄기차게 떨어졌던 리튬 가격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수주를 늦게 받음으로써 거의 안 받은 측면이 있고요. 리튬이라는 거는 계속 악성재고를 계속 쌓아놓지는 않죠. 어떻게든 소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성 재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타격을 제일 덜 받았고,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눈여겨봐야 될 거는 포스코 퓨처엠만 단결정 양극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합니다.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다 하는데 가장 빠르게 올해 3월 달부터 상용화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매출에 당장 반영을 시켜서 올해 1분기 때 그 단결정 양극재 매출 전체 포지션 기준으로 1분기에 한 15%가 나왔고 2분기 때 20%가 넘게 나왔고 3분기 때 41%까지 비중을 확대를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결정 양극재 자체가 다결정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도 뛰어나고 수명에 대한 안정성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도 있지만 생산성, 그다음에 제조 과정의 효율성, 가동률 이게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 원가를 절감함으로써도 영업 마진을 좋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 밸류체인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 생산 원가 절감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단결정 양극재를 양산함으로써 포스코 퓨처엠이 누릴 수 있는 생산 원가 절감이 대략 6에서 11%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매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단결정 양극재 생산 비중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가 절감되는 양 자체도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매출 41%인데 당장 올해 연간으로 치면 거의 50%대 육박할 것 같고 내년에는 60% 이상, 내후년에 7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단결정 양극재의 포지션이 늘어나면 생산 원가 절감이 10% 이상 된다고 치면 상당히 이거는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를 다른 차원으로 복구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도 하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광산 사오고 니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또 광산을 사고 그런 일종의 그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리튬 가격을 보전을 못하면 리튬 못지않게 많은 비싼 가격을 차지하는 게 니켈하고 이 코발트거든요. 사실 리튬보다 코발트가 더 비싼데 이걸 다 현지에서 광산을 사가지고 그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직접적으로 포스코 그룹 못지않게 LG화학도 진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 부분 리튬 가격 빠지는 거를 굉장히 회사가 죽고 사는 문제로 커버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가장 포스코나 LG그룹보다 뭐 광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는 자회사 중에 비상장 자회사 에코프로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해외 광산 사는 작업을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코프로는 압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1등 업체인 전구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양극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구체가 국내에서도 1등,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로도 1등이기 때문에 전구체 수직 계열화가 가장 잘 돼 있는 회사예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부터 100% 전구체를 생산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 왜냐면 당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계속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뭐 파도 같은 회사는 상장시켜주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안 시켜줘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11월 달에 상장함으로써 상당 부분 자금을 확보했어요. 대략 6천억 이상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에코프로 그룹이 돈이 없어서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고 100% 다 캐파 증설이에요. 그래서 캐파 증설해서 2027년까지 21만 톤의 캐파를 증설하겠다 했으니까 21만 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21만 톤 기준으로 하면 매출로 치면 5조 넘는 매출이에요. 왜냐면 당장 예상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4년 내년 기준으로 1조 2천억에 영업이 950억에서 1000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 뭐 압도적으로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대부분의 이 양극재 업체들이 그걸 대비를 하고 있다. 가장 늦게 뭐 스타트 끄는 LNF도 전구체를 LS랑 합작하면서 하고 있고 LNF도 JH 화학공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LNF의 자회사를 통해서 또 이런 그 원자재 조달을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됐던 이유는 비중 자체가 너무 작았던 거죠. 흑연 이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체 조달하는 거,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하는 거는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 2차 전지 기업들도 조금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지금 리튬 가격 관련돼서 1분기 때 수산화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75달러였고 2분기 때 45달러, 3분기 합산 평균이 35니까 절반도 넘게 빠졌죠. 리튬 가격 기준으로 생산 원가가 킬로그램당 20불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의 가격은 리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티어들 업체들 1티어들이 지금 생산 원가 수준의 거의 손익분기점 킬로그램당 20불 수준하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 빠진 가격 수준이 10%에서 15%밖에 안 될 정도로 생산 원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리튬 가격이 15% 이상 더 빠진다 그러면 리튬 회사들은 역마진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손실 보면서까지 계속 악성 재고를 쌓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리튬 업체들도 당장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근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리튬 가격을 사실은 그 리튬 업체들은 포스코처럼 직접 염호에서 생산하거나 광석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일종의 리튬으로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악성 재고를 떨고 여기서 조금만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오면 그 마진을 온전히 엄청난 마진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리튬 생산 업체 자체가 독점 구조거든요. 그럼 생산 업체들은 자기네들 조금 이제 손실 나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여기서 생산량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생산량을 늘려서 그 물량을 더 확보하면 내년에 가격 반등 나오면 그걸 온전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원가 수준까지 깨졌다는 거 독점 업체들 리튬 가격 독점 업체들이 가격을 가지고 약간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석유 가격 막 빠졌을 때 오펙이 석유 가격을 조정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공급자 우위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수요가 조금만 반등 나와도 가격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 가격까지 빠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리튬 가격 올라가면 양극재 업체들은 당연히 마진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리튬의 압도적인 1등 업체가 미국의 엘바말이고 2등이 칠레 SQM인데 뭐 이분들 얘기하는 게 가장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엘바말 CEO가 내년 2분기에 우리 영업이익이 정상화될 거다. 그렇게 실제 밝힌 측면이 있는 걸 봤을 때 리튬 가격 빠지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거를 리튬 업체들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아요. 2분기 수익성 정상화 측면을 언급을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내년 상반기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CATL 배터리를 아무리 미국에 공장 짓고 해도 쓸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파나소닉이나 LG엔솔로 거의 90%, 100%가 다 바뀌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그 벤츠나 아우디 차 중에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타시는 분도 아직 겨울이 왔으니까 상당히 두렵다. 가다가 차가 언제 쓸지 모른다.